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년은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 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은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19, 11위 공개합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무덤의 모모.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등이 사진들.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보다. 심각한데? 근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투어 마케팅이다. 업체까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사라졌다. 이번에 추리해볼 사건은 한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1994년 캐나다 밴쿠버. 재혼한 뒤 함께 여행을 다니며 금슬을 자랑했던 닉 마시와 리사 마시 부부. 그리고 8월 10일 이 부부는 이날 저녁 한 식당에서 신원 미상의 투자자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부는 물론 투자자도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뭐야? 부부는 어째서인지 약속한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약속이 취소됐나? 아니면 장소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아내 리사가 본인과 남편의 직장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부부는 깜짝같이 실종됐는데요. 당시 리사의 동생이 부부의 집을 찾았을 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자동차와 여권이 그대로 있었고요. 도둑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집에서 납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손 묶었네. 그러니까 저거는 범인이 납치를 하면서 네. 저 여자 리사를 협박한 거죠. 어. 양쪽에 전화해서 어. 휴가 간다고 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또 뭐지? 그거 관련 있는 건가? 자, 이상한 것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건 실종 전에 부부가 했었던 행동입니다. 남편 닉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해외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한 뒤 내 생일에 전화를 걸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거나 실종 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마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건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부부가 모종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래. 범죄에 휘말려 범인에게 납치됐거나 살해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말이 투자자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그거 약간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한 부부 실종 사건에 유력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부가 약 7만 달러, 한화 5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사립탐정에 따르면 부부가 실종 3개월 전에 카리브해의 케이맨 제도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을 예치했으며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부부가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맨 제도인가 거기 조세피난 처.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근데 범인이 타인이든 음. 아니면 부부 스스로가 뭔가 돈에 얽힌 사건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네네. 이 실종을 꾸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지 이거는 좀 중대한 사건인 건 분명한 거죠. 자, 과연 부부는 범인에 의해 범죄 사건에 연루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범인이 되어서 희대 실종극을 벌인 걸까요?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19 9일 공개. 누가 나탈리 우드를 죽였는가? 1950년에서 60년대 할리우드가 사랑한 스타 나탈리 우드. 아역 배우 출신으로 영화 이유 없는 반항,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나탈리 우드는
1981년 11월 29일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의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코난이 갔던 곳이니까 추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지형적인 좀 예, 뭔가 잘 아니까 내 기대하겠습니다. 바닥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살당한 건가요? 범인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타살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사건 당시 경찰은 나탈리 우드가 술을 마시고 보트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그녀가 혼자 보트를 타려 했다니 지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탈리 우드가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2010년 그녀의 동생인 라나 우드가 나탈리 우드의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참 지나서 타살이었다 이거예요? 29년 지나서. 뭔가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나?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탈리 우드가 자신과 연문설이 난 배우 크리스토퍼 워컨을 요트로 초대. 이로 인해서 남편인 와그너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였어. 믿어줘야 돼. 사고였다고. 라나 우드에 의하면 나탈리 우드가 사라진 시각에 와그너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서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사라졌는데 와그너는 열심히 찾지도 않고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어요. 요트 선장 역시 우드가 실종된 직후 남편 와그너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관계? 치정이네요, 치정.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심증인 거잖아요. 그렇지. 증거가 있어야지. 예.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의 몸에 무려 24개의 멍이 있었답니다. 아, 멍이 있었어. 네, 그런데 이 멍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싸웠는데 몸싸움했네. 어떻습니까? 그 바다 안에 뭔가 멍이 많이 생길 만한 어떤 지형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산호가 많다든지. 네. 아, 산호는 전혀 없고요. 일단 물이 좀 짠 편이에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래서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서 2011년 나탈리 우드 사망 30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와그너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미리 좀 했어야 왜 돼.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저래? 아휴.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19 8위 공개합니다. 의욕만 남긴 채 돌아온 모모. 이탈리아 북부 피아첸차에 위치한 리치 오디 미술관. 2019년 12월 덩굴을 제거하던 한 정원사가 외벽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고요. 그 문 뒤에 정체 모를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된 한 점의 그림. 감식 결과 해당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국민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자 감쪽같이 사라졌던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찾았죠. 자 클림트면은 키스라는 그림으로 키스. 너무나 유명한 네. 거죠. 1997년 2월 22일 리치오디 미술관에 전시돼 있던 클림트의 작품 여인의 초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당시 미술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어떤 증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작품이 그것도 작품이 전시돼 있었던 미술관에서 무려 23년 만에 발견된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웠네. 아니 범인이 가져갔으면 가져간 거지 그걸 왜 걷다 놔? 아니면 너무 이제 경비가 삼엄하니까 일단 거기에 놔둔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범인한테도 뭔 일이 생겼나 봐. 사망했나? 대체 그림을 훔치고 다시 그림을 갖다 놓은 범인이 누구냐? 여인의 초상이 발견된 직후 피아체차 한 지역의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여인의 조상을 훔친 건 바로 저희입니다. 이탈리아 한 갱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두 남성의 자백 편지였는데요.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여인의 초상을 훔친 뒤 줄곧 모처에서 작품을 보관해 오다가 피아첸차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다시 그림을 되돌려 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두 남성 중 한 명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여인의 초상 분한 사건을 자백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 또 다른 용의자로 지목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인의 초상 도난 당시 리치 오디 미술관 관장이었던 스테파노 푸가차. 지난해 2월 2009년 사망한 푸가차 전 관장 대신 그의 아내인 로셀라
티아다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갑자기요? 관장이 작품을 뭐하러 도나네요. 푸가차 전 관장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이유. 2016년 12월 영국 공영방송이 공개한 푸가차 관장의 일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클림트 그림을 도난당했다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그 여인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흥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바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23년 뒤에 뚝 나타났다는 건 시차가 너무 말이 안 되고. 길죠. 그러니까 23년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 일기야말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하긴 또 일기라는 뭐, 것도 좋은 기록이니까. 뭐 후회스럽다, 원망스럽다 하는 것도. 나중에. 추리특 끝 범인은 누구 19 7위를 공개합니다. 제이미슨 가족 실종 미스터리. 2009년 10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유폴라에 거주하던 제이미슨 가족이 새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다 같이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로부터 8일 뒤 가족이 살던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됐고요. 트럭 안에는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현금 약 3,6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제이미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현금을 3천만 원씩이나 차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집단 자살? 호호. 집단 자살? 음. 돈을 놓고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실종된 제이미슨 가족을 찾기 위해 몇 달간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수색 실패. 그들의 행방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된 곳과 약 4.8km 떨어진 산비탈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인 바비 제이미슨의 두개골에서 의문의 구멍이 발견됐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총상인가요? 두개골에 구멍이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이게 시신이 좀 빨리 발견됐어야지 뭐 사인을 알 텐데 지금은 그 구멍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죠. 네. 이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새 집을 알아보러 가던 중이던 그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숲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슨 가족을 지켜본 주변인들은요. 제이미슨 부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약이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속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런 대화 없이 무표정으로 짐을 옮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거래 그 대금인가 보다. 자, 경찰 또한 마약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과 트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린 목사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부부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슨 부부가 집에 귀신이 있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쫓기든 나왔다. 그렇죠. 쫓기든 나왔을 수 있겠다.